1.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서 로봇 대 인간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장치적 설정이 아니라 실제 전장 속에서 관측 가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무인 항공기, 지상 로봇, 자동화 무기체계 등이 보조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로봇 중대라 불릴 정도로 보다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로봇 병력이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 안팎으로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다. 물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동시에 군사 전략 및 전술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전격적으로 실전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충격과 경각심을 동시에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원격 조종형 무기체계가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인간 병사와의 합동작전에서 로봇이 사실상 주요 전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 보완함으로써 향후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더불어 자율주행 시스템, 표적 인식 알고리즘, 영상 분석, 열 감지 센서 등 첨단 기술들이 융합된 로봇 병력의 등장으로 인해 전장에서의 즉각적 상황 판단과 교전 능력이 보다 정교해지고 신속해지는 반면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점차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전투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을 인간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이미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학계 및 민간단체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난 로봇 병력의 실전 투입 사례는 앞으로 전 세계의 군사 전술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무기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규범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로봇 중대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과거 무인기나 무인 지상 차량 같은 단편적인 로봇 시스템과 달리 로봇 중대라는 명칭이 시사하듯 로봇 병력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전술 단위로 편성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십 대의 자율주행 또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지상 로봇과 군집 드론, 그리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지휘통제센터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로봇 중대는 전차나 병사, 포병 등 기존의 유무인 전력과의 협조 아래 특정 임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은 도시 환경과 개활지, 숲지대 등 다양한 지형이 혼재되어 있어 로봇 중대가 수행하는 임무 역시 소규모 정찰, 전방 감시, 장애물 제거,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탐지 및 해제, 그리고 필요시 근접 지원 사격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처럼 실전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로봇 병력의 기술 발전 방향과 전술도 시트린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무인 차량이 걸릴 수 있는 통신 지연, 전자전 상황 하에서의 GPS 교란, 도심 밀집 지역에서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오작동 가능성 등이 바로 실제 전장 속에서 검증되고 그에 따른 개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로봇 병력의 완성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분야와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이미 전장 환경에 특화된 여러 가지 솔루션이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군집 드론 기술은 하나의 통제 시스템에서 다수의 드론을 동시 제어하고 각 드론끼리 서로 통신하여 집단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특정 목표에 대해 대규모 수험 공격을 감행한다거나 넓은 지역을 빠르게 수색 정찰하는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상 로봇의 경우 견인 화력을 가진 소규모 무인 전차나 장갑차 타입으로 발전 중이며 적외선 센서나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을 결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작전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일부 시스템은 기존 병사들이 사용하는 개인화기나 중화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모듈형 설계가 되어 있고 원격 또는 자율 사격 통제 기능을 갖추어 적 전력과 직접 교전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로봇 중대가 가용해지는 순간부터 전장 환경은 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는 국면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즉, 더 이상 병력의 숫자가 절대적인 우위 요소가 되지 않으며 어떤 국가나 세력이 얼마나 정교한 로봇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운용 능력이 뛰어난가에 따라 승패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로봇 중대가 투입된 사례를 분석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되는 동안
서로 다른 형태의 무인무기 체계가 전반적으로 실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초기에 주목받았던 터키제 드론 베이락터 TB2나 미국제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같은 무인 항공 시스템은 주로 상대방 전차나 유인물자 보급로 타격용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전황이 고착화되면서 단순히 공중에서 타격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빠른 전세 역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곧 지상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바로 여기서 로봇 중대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지상 전투는 대개 시가지전이나 야간 매복전, 복잡 지형에서의 교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병사들이 받는 피로와 위험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를 로봇이 대체 또는 보조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고 작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도심지의 골목골목을 수색하고 지뢰를 제거하거나 매설 위치를 확인하는데 무인 로봇은 상당히 유용하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적 부대가 있거나 잠복해 있을 법한 건물 내부를 먼저 로봇으로 수색함으로써 병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열화상초 음파 센서 등을 활용해 상층이나 지하에서 움직이는 적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게 된다. 인명피해의 감소 효과뿐 아니라 전쟁 비용 측면에서도 로봇 병력의 도입은 점차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병사 한 명을 훈련시키고 유지하는 데에는 숙련도, 급여, 보급, 복지, 부상치료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로봇은 초기 개발 비용과 생산 비용, 유지보수 비용이 들긴 하지만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기술이 안정화될수록 단가가 낮아지며 결정적으로 인명 손실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물론 로봇이 파괴되었을 때의 손실과 해당 기술이 적 측에 노획 분석되어 역공학당할 위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인력으로 구성된 전투 부대가 입을 수 있는 치명적인 인적 손실과 비교했을 때 로봇 손실은 상대적으로 복구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군사 로봇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전망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 여러 이해관계국의 지원 혹은 간접 개입 역시 로봇 개발 및 테스트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전투 현장에서 로봇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드론 분야는 이미 전술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지금은 소위 드론 쏘는 드론 시대에 접어들어 작은 드론들이 다른 소형 폭발물 탑재 드론을 공중에서 투하하거나 스스로 목표물에 충돌 자폭하는 형태의 공격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로봇 중대 편성에는 소형 지상 로봇부터 병사와 비슷한 크기의 2족 보행 로봇, 그리고 4족 보행 로봇 형태로 자연지형 이동에 특화된 시스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로봇은 원격으로 운용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구현된 자율주행 모드에서 기초적인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예컨대 특정 지점까지 장애물을 회피해 이동하고 적 신호나 총격이 발생하면 즉시 엄폐 후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분석 전송하는 식이다. 또한 열화상 센서를 통해 적이 발사한 총의 탄착 지점이나 인체의 체온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아군 병력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장 가시성이 낮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빛을 발한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인공지능 무기체계의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논의해왔다.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규범 설정이 대표적인데, 로봇과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무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군사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로봇 중대의 사례에서는 아직까지 완전 자율킬러 로봇이 대량으로 실전 배치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향후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언젠가는 로봇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공격 명령을 실행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오작동이나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해 비전투원이나 민간시설을 공격할 위험. 둘째, 적대행위 판단의 오류로 인한 국제법 위반 소지. 셋째, 통제 불능 상태로 인공지능이 오동작을 일으키는 소위 블랙스완 사건 가능성 등이다. 실제로 군사 로봇에 대한 국제적 합의나 규제 장치가 미비한 상태여서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 윤리적 공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로봇 중대는 일종의 실험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 세계 무기 제조사와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의 신기술을 이곳에서 시험하고 실전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다음 세대 로봇 무기를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도 예민한 문제이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많은 첨단 무기와 기술들이 분쟁 지역에서 시험되는 경향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다만 기존에는 주로 신형 전투기나 미사일, 레이더 등이 그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로봇 중대 단위의 무인무기 체계가 그 자리를 물려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적 결함이 빠르게 보완될 뿐 아니라 다양한 센서 융합과 AI 알고리즘 최적화, 로봇 간 통신 프로토콜 개선 등이 병행되어 로봇 병력의 전반적인 완성도가 짧은 기간 내에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우크라이나 전장은 군사 로봇 기술의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 안보 질서의 재편이 조만간 불가피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로봇 중대 개념을 대거 도입하며 보병 위주의 전력 구성에서 인간 로봇 하이브리드 부대로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군은 이미 멀티 도메인 작전 개념 하에 로봇 및 자율 시스템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도 군사 로봇 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 중이다. 이 흐름에서 핵심은 네트워크화된 지휘 통제 체계와 AI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이다. 결국 전장이 초연결화되고 로봇과 병사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팀워크 전쟁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신속한 정보 공유와 자율적 결정을 지원하는 AI가 승패를 가르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둘째로, 로봇 병력이 확산됨에 따라 전술적으로 방어가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발생한다. 예컨대 작은 크기의 군집 드론은 기존의 대공방어 체계를 우회하거나 교란할 수 있고 지상 로봇은 지뢰나 폭발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며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전력으로는 쉽게 대응하기 힘든 새로운 비대칭 전력이 형성되면서 전장 전반이 급속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국제사회가 마주하게 될 인권윤리법률적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내린 타격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커다란 난제로 남게 된다. 이미 일부 군사 로봇 시스템은 반자율 수준에서 목표물 식별과 공격 절차를 수행하기에 사람의 최종 확인 없이도 발포가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 고도화되어 완전 자율무기로 진화한다면 윤리적 법률적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로, 무기화된 로봇에 대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로봇 병력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이기에 해킹이나 전자전 공격에 의해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심지어 아군을 역공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보안을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지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다섯째,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군사 로봇 분야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로봇 및 드론, AI 기술 기업을 적극 인수합병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군사 로봇 전문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 외에도 재난 구조나 치안 유지, 원격 탐사 등 민군 겸용 시장 역시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화생방 환경이나 재난 현장 등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에서 로봇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로봇 중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군 양용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고 그 결과 더 많은 연구 투자와 신기술 개발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섯째, 로봇 중대의 등장은 군사적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가령 지금까지는 핵 보유 여부와 미사일 기술, 항공모함 등 대규모 무기에 대한 보유 여부가 군사력을 상징했다면 앞으로는 첨단 로봇 병력과 AI 역량이 그에 맞먹는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상대가 고도로 발달한 로봇 중대와 AI 전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통적 의미의 병력 규모만으로는 승리를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대규모 동원전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봇 병력을 얼마나 빨리 대량 생산 배치하여 기동력 있는 전투를 펼칠 수 있느냐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국의 군비 경쟁은 자율 로봇과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 전반의 기술 패권 다툼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일곱째, 로봇 대 인간의 전투 구도가 현실화되면서 군사적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감시정찰 위성에서 수집되는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상 로봇에게 목표 지점을 지시하고, 로봇 간에는 초저지연 통신 기술을 통해 즉각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사실상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통합 전투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전술은 이미 여러 미래전 시뮬레이션에서 실험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사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로봇 병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협력형 AI 기술도 주목받는다. 인간이 모든 상황을 일일이 지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봇끼리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인 행동을 전개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AI 인간 연합부대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향후 전장에서의 로봇 활용이 광범위해지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심리전과 정보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커진다. 예컨대 대규모 군집 드론이 적 진영 상공에서 위협 비행을 지속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지상 로봇이 전방위에서 교란 작전을 펼쳐 적의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공포 마케팅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이것은 일종의 무인 군세의 공포감을 이용한 심리전 기술로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차원의 전쟁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가짜 정보를 결합한 사이버 전과도 맞물려 로봇 병력이 가짜 영상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민심을 교란하거나, 반대로 로봇 중대의 실제 위치와 전력을 은폐하기 위한 가짜 로봇 이미지를 대량 배포하는 등 하이테크 정보전이 함께 벌어질 수도 있다. 아홉째, 로봇 중대의 대량 운용이 활발해지면 병사의 역할 역시 획기적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인간 병사는 로봇이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윤리적 판단, 창의적 전술 구상 등 고차원적 업무에 집중하고, 나머지 위험한 물리적 전투나 반복적인 임무 수행은 로봇에게 맡기는 식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때 병사가 착용하는 전투복이나 헬멧, 개인 장비 역시 점점 스마트화되어 로봇과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 기기를 이용해 적의 위치나 위험 요소를 시각화하여 공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병사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고, 그만큼 정신적 인지적 부하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집중력을 보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나 생체 신호 분석 장치가 군사 영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식으로 미래전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사실상 혼합 생태계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새로운 훈련 방식과 전술 교리가 필요하게 된다. 열째, 로봇 중대의 실전 배치는 국방외교 및 국제기구 차원의 방지 통제 노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다. 여러 국제협약들은 이미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특정 종류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율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UN 차원에서 로즈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강대국들은 안보 이익을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반대하거나 규제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로봇 중대가 본격적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규제를 서둘러 마련하려는 국가와 기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국가 간의 대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신생 강국 또는 중견국이 군사 로봇 기술을 어떤 형태로 도입 개발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 강대국 질서에 도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11째, 민간 영역에서도 로봇공학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로봇 군비 확산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무장 드론이나 간이 로봇을 만드는 사례가 이미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더욱 확산되면 비국가 단체의 로봇 무장화 가능성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테러 범죄 현장에서도 로봇 무기가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처럼 로봇 기술의 민군 겸용 특성과 확산성은 국제 안보 질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안보 전문가들은 로봇 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에 준하는 파급력을 갖출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12째, 끝으로 미래전 관점에서 로봇 중대 투입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전쟁의 자동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전쟁의 자동화는 궁극적으로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고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쟁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문턱을 낮춰갈 위험도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인명피해 부담이 적어지는 만큼 정치권이 무력 충돌을 결정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고 이는 곧 분쟁의 빈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이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될수록 해킹과 전자전, 인공지능 교란을 통해 전황을 뒤엎을 수 있는 사이버 무기의 위력이 더욱 강력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사례는 자동화 전쟁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앞으로 국가 간 갈등과 분쟁 양상은 더욱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한편으로는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이 제기된다. 전쟁이 로봇과 AI의 대결로 점차 치닫게 될 때 인간은 단순히 기계의 원격 조작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로봇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 논의가 분분하다. 윤리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인간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로봇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이미 특정 임무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로봇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어렵기에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미래 전쟁에서는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 그리고 기술적 효율성 간의 균형을 찾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무인 및 자율무기 체계가 초래할 수 있는 파국을 막기 위한 규범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기술 발전이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수용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실로 다가온 SF 속 로봇 대 인간 전투, 우크라이나 전장의 로봇 중대 투입이라는 화두는 21세기 전쟁의 패러다임이 이미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공상과학에서만 가능하던 로봇 전투가 현재 진행형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전에서는 더 정교해진 자율 로봇과 AI가 전장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군사적 전략적 열세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인류는 로봇 병력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만 하며 전쟁 자체가 극도로 자동화 무인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 구조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전장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융합 무대가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기술 경쟁과 규범 형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로봇 중대는 단지 특정 분쟁에서의 단발적 사례로 그치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군사산업 국제정치 전반에 거대한 충격파를 불러일으킬 전조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로봇과 AI가 이끄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발맞춰 전력을 재편하고 동시에 국제 규범과 협력을 모색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